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네. 제목은요, 여야 친일 공방 격화, 이재명 한반도에 우길기 걸릴 수도입니다. 최근 동해 공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일본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꼴이다. 친일이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직접 긴급 안보 대책 회의까지 주재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본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는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했던 지소미아 문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까지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지금 하고 있다. 최종 결과가 한반도에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결과가 네.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어제는 이 한미일 합동훈련을 비판하면서 이 라이브 유튜브 방송 중에 네. 이 우길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우리는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으로 국방력으로 충분히 방위를 안보를 지킬 수 있죠. 근데 왜 일본을 끌어들려고 합니까?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긴급 안보 대책 회의 여권 반응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회의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혁 씨도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갈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현실 인식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전부 지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책을 논의해도 부족할 판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의 이 핵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전투기 발진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비판하고 해치기 위한 이 안보특위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대표의 우길기 발언을 두고 이제 관련 여러 다른 반응들도 살펴보면은 비약의 비약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제 위기 때마다 반일 선동에 의지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네. SNS를 통해 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며 네. 경박한 역사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 이 강도 높고 수위 높은 비판을 연이어서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한반도의 우길기 얘기를 한 것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선이 자체적으로 지금 뭐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자체적으로 붕괴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네, 이를 두고 이 민주당은 바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이 식민사관이라는 건데요. 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주장을 여당 대표 입으로 듣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 정진석 위원장이 반응했는데요. 자신이 동학농민운동의 격전지였던 공주 출신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뼈아프지 않은 우리 국민이 어디 있겠냐,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사실 뭐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미사일을 쏘는 와중에 친일 논란은 좀 뜬금없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또 이거랑 별개로 지금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게 조선은 자체적으로 붕괴했다는 얘기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저 역사 해석과 관련된 뭐 언급 저거는 또 저것대로 네. 엄청난 논쟁이 불가피한 일이긴 한데요. 네. 저건 좀 떼놓고 네. 저것까지 우리 다루다 보면 아마 이거 시간 다 부족할 것 같으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한미일 실전 군사훈련, 합동훈련이 네. 사실 몇 년 건너뛰다가 이번에 벌어지고 있죠. 북한이 지금 연일 보름에 7번,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쏜 것도 네. 이 훈련을 겨냥해서 이에요.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만 해도 거의 실전에 버금갈 정도로 비상을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미 합동훈련 내용 중에 선제 타격이라든지 뭐 참수 작전이라든지 북한을 굉장히 긴장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이제 일본까지 가세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 한미일 합동훈련이 그러면 앞으로 궁극적으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까지 갈 수 있는 이 토대가 되느냐? 사실 이런 걸 따지고 본다면 지금 남중국해라든지 아니면 쿼드라고 얘기하는 미국 주도의 4개국이 대중국 봉쇄를 위해서 벌이고 있는 여러 안보 군사 협력 체제 네. 거기에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진지하게 지금 따져보고 논의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 얘기보다는 지금 진보는 보수를 향해서 너무 친일 아니냐,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앞장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맞서서 보수는 진보를 향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그럼 북한을 지금 대변하는 거냐, 친북, 그러니까 영락없이 친일, 친북 프레임으로 네. 오히려 이데올로기 공방만 벌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때일까? 저는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사 해석 이런 거 따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 훈련이 네. 궁극적으로 앞으로 한미일 동맹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대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지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논의와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경호 의원님 한마디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논쟁을 하고 있을 때냐라는 이 논평이 가슴에 와 닿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 친일 논란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강재묵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아침 출근길에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역시도 이 관련해서 이 언급이 있었던 건데요. 네. 이 한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핵 위협 앞에서는 어떤 우려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이 취재진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친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기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실은 그간 이 대표의 친일 공세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 왔었는데요. 네. 이날 출근길 발언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이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훈 의원님.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꾸준하게 얘기했었던 게 영수회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일단 여당 내부에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친일 논란으로 또다시 대립이 각이 서게 되면 영수회담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보다 오히려 네. 영수회담을 앞둔 기싸움 의미가 더 크다라고 봅니다. 영수회담은 답정너로 정해져 있다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의힘 뭐 당 내부 사정도 좀 정리가 됐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아마 여야 뭐 이 대표 회담 이런 것을 이제 아마 조만간 개최할 가능성이 높고 네. 협치를 아마 좀 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네.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비롯해서 지난 정부에 대한 뭐 수사 압박 이런 게 굉장히 또 강도가 높게 네. 또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 빅딜을 지금 겨냥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종훈 의원님 말씀은 영수회담은 뭐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먼저 주셨습니다. 뭐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영수회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당대표 회담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쓰는 용어가 상당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만날 것인데 그 전에 사전 기싸움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과 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이 회담이 이루어질지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